여러분, 화학물질 규제가 최근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법률로 규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계속하여 발생되는 관련 사고의 심각성을 느끼고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관법이라는 두 개의 법으로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신고, 유해성과 위해성의 확인, 유해물질의 지정 등의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규율 체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독물질과 허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관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규제관리,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공장 기업 등 산업 경영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음으로써 관련 산업이 고사되고 기업 생산성, 효율성 등 산업 경쟁력만 퇴보시켰다며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반도체 사업 분야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사업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화학물질 사용 사업이고 외국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었지요.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신규 물질의 연구, 제조, 수입과 관련한 규제를 없애고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량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혁신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알아볼까요? 변화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 신고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 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성 두 번째, 유해물질을 분류했습니다. 유독물질의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 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반복 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 유해성 물질 등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습니다. 세 번째, 취급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 제한 금지 물질은 유해화학 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 진단 의무를 차등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일상 속 화학물질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완화된 규제를 통해 화학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규제들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 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규제 혁신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 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로 정말 단 하나의 화학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규제들만 믿고 무방비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는 없기에 오늘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가능한 우비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함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과 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막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히터, 환풍기를 끕니다.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는 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화학물질 규제, 이제 마스터하신 것 같나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시민과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